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장중에 잠깐씩 들썩이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만 장 막판에 낙폭을 더욱더 키워나갔던 나스닥과 S&P 500 지수였고요. 3대 지수 모두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모멘텀 지속에 대한 의구심을 안고 하락한 것인지 의견은 다소 분분합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일정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월 의장의 의회 발언이 상원과 하원에서 연이어서 이어집니다. 어떤 발언들 나오게 될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시면서 이번 주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연준 베이지북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표도 함께 발표가 되는데 특히 비농업 고용지표에서는 혹시나 서프라이즈 지표가 나오지 않는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관련해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그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에 대해서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한다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라는 소식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또 한 번 이어졌습니다. 하커 총재의 경우에는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 보스틱 총재가 올해 말까지 2회 정도 인하를 예상한다. 한 번 인하할 때마다 25bp 정도 인하를 예상하고 일단 한 번 인하를 해본 다음에 조금 동결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1회 더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는 연준 내 총재였는데 다소간 조금 전보다는 훨씬 중립 또는 매파적인 발언들을 최근 들어서 내놓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트코인의 랠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68,000달러 선까지도 코앞에 다가와 있고요. 이더리움도 한때 3,600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지켜볼 만한 것이 금과 은 가격인데 특히 금 가격도 함께 랠리 펼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펙 플러스는 2분기까지 자발적 감산 연장한다라는 소식 어제 또 들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WTI 원유 선물 1.5%가량 빠졌고요. 브렌트유도 함께 내려앉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랠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됩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일본, 대만 할 것 없이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엔비디아도 열심히 애를 썼지만 시장 자체는 좀 빠졌고요. 일단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 지수들도 모두 일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애플은 여러 가지 좀 굉장히 폭풍을 직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EU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소식 업데이트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S&P 500이 18주 중에 16주 연속으로 상승을 했던 때를 1971년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4년에 재현이 되고 있는 건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UBS는 간밤 미국 증시는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S&P 500의 상방을 5,400포인트가량으로 올려잡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과연 시장이 계속해서 AI 그리고 엔비디아 랠리를 등에 업고 날아갈 수 있을지 주시해 보시면 좋겠고요. 간밤에는 보시다시피 러셀 2000과 나스닥 100은 좀 빠졌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큼은 아무래도 시총이 큰 엔비디아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1%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슈퍼 화요일, 이제 미국은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11호 대선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30%, 공화당은 35%의 대의원이 확정되는 날이 바로 이 슈퍼 화요일입니다. 바이든은 매직 넘버 달성이 아마 19일쯤으로 전망이 되고요. 공화당 매직 넘버는 1,215명인데 12일, 아무리 늦어도 19일까지는 매직 넘버를 아마도 트럼프 후보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상 민주당에서 후보로 재등록이 될 것이 가능해 보이고요.
공화당 역시도 트럼프 후보가 특히 간밤 나온 소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넘어섰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3년 12월이었죠. 콜로라도주가 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근거로 해서 트럼프 후보를 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특히 콜로라도주 헌법에 근거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치게 될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출마 자격 유지하겠다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할 때 주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후보의 이름을 제거하는 것은 역시 조금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라는 분석도 미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내란 선동 협의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요. 더불어서 폭행이라던가 성추행이라던가 명예훼손 등 트럼프 후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대규모 벌금이 걸린 소송들이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소송들도 남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로이터와 입소스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굉장히 큰 중범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한 응답이 다소 높았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양자 대결 여론조사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확실히 트럼프 후보가 우세합니다. 우리 시장에 미국 대선이 미치게 될 영향 잠시 후에 인주 앵커와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틀렸어도 지금은 맞는 섹터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을 겁니다. 앞서서 엔비디아의 랠리 또 한 번 진행이 됐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엔비디아는 이제 아람코까지 제치고 시총 글로벌 3위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글로벌 시총 규모 2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간밤에는 인텔이라던가 퀄컴, AMD, 마이크론 모두 AI 테마를 등에 업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전날 이제 PC에도 AI 쪽에 훈풍이 깃들 거야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던 델의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S&P 500의 신규 편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18% 넘게 뛰어오르는 모습도 함께 시연을 해줬습니다.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이런 반도체의 랠리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동안 언제가 바닥이냐, 지금이 바닥이냐, 바닥이 정말 맞긴 한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반도체 섹터입니다만 지금은 다시금 이렇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그때는 틀렸어도 지금은 맞는 흐름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체크해볼 코인 랠리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비트코인은 간밤에 7%대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알트코인 중에서는 이더리움이 그리고 솔라나는 다소 떨어지는 모습 함께 나왔으니까 최근 코인 종목들 좀 종목별로 엇갈리는 흐름이 있다는 점도 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때는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일 텐데요. 테슬라의 중국 출하량이 1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테슬라가 이번에 나타나게 된 출하량을 파란 선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굉장히 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22년 12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길을 펴야만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킬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제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중국은 어떤 대응을 또 내놓게 될지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애플과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까지 이슈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나왔던 미국 증시 이슈들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첫날을 보여준 한 주의 첫날을 보여준 미국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오늘 눈치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용 함께 체크해 보시죠. 어제 시장 반도체가 당기고 밸류업이 밀고 흐름은 좋았습니다. 양 지수가 모두 1%의 급등세를 시현했고 반도체 투톱의 기여도가 굉장했죠. 코스피 상승분 32포인트 가운데 21포인트 정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6.6% 폭등이라고 할 만하죠. 연일 강한 상승세, 외국인과 기관의 편애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어제 상승과 하락 종목 수를 봤을 때 지수가 이렇게 급등한 것 치고
상승 종목 수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양시장에서 상승보다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높았다는 점 아쉽긴 합니다. 쏠림 현상이 있었다는 거겠죠. 반도체와 밸류업 그리고 바이오 섹터. 이 세 가지 포인트는 어제 삼성증권의 주간 테마 추천주로 이제 쭉 포인트들 정리해드렸는데 거기에서 거의 움직였습니다. 반도체는 어제 정리해드린 이슈, 델, 어닝 서프라이즈, 컨퍼런스 콜 때 AI 서버 매출이 기여가 컸는데 이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코멘트. 키워드는 AI로 정리해드렸습니다. AI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하드웨어 쪽의 시세 분출이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졌고요. 레거시도 좋았고 AI 반도체 쪽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AI 반도체 쪽이 시세가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그 시세분만 기입을 해봤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끝나지 않았다는 점 꾸준히 당잠사를 통해서 정리해드렸죠. 26일에 지난달 26일에 초안 발표를 했지만 거기에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지만 추가적으로 정부의 의지가 발표될 개연성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 일정까지 당시에 체크해드렸습니다. 지속해서 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국민연금에서 밸류업 지수 활용 논의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또다시 재료가 되면서 밸류업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가 어제 두드러졌습니다. 바이오는 세 가지 종목이 눈에 띄어서 세 종목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휴젤과 앱클론, 덕산, 테코피아. 휴젤은 보톡스로 알고 계시는 이제 정확한 명칭은 보툴리늄 톡신 제제죠. 미국의 FDA 승인 소식이 또 재료가 됐고요. 앱클론은 항암 신약 후보 물질 발표 기대감이 자리했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는 소재 업체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화학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갑자기 바이오 쪽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이오 케미칼 부서는 사실 이제 조금만 틀어서 만들면 약에 들어가는 원료도 생산 가능합니다. 그런 이슈인데 글로벌 빅파마에서 개발한 비만 치료제 여기에 납품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됐는데 이 중간체 양산하고 납품 기대감 이런 소식이 보도가 되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일부 반도체 추가 상승을 했고요. 바이오, 앱클론 추가 상승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력 기기 쪽 특히 변압기 어제 장중의 시세가 굉장히 컸는데 일론 머스크의 발언 덕분이다. 시장에서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AI 성장 속도에 내년 전기 변압기 공급 부족 전망이다.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변압기 많이 쓰이겠는데 근데 이게 이 안에 이면에요. 사실 대선의 영향이 조금 더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체크해 드릴 거고요. 전력 설비 추가적으로 강세 흐름 보인 종목들 아래에 기입을 해봤습니다. 이거 시간 외거래 움직임입니다. 특히 이제 테마주 안에서는 가장 큰 시세가 난 쪽은 원격 의료 테마입니다. 이슈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 하는 파트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전공의 7,000명 면허 정지 절차 돌입 소식이 재료가 되면서 무더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보이는 섹터입니다. 주의가 필요하고요. 자, 반도체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국내에서 반도체 주식의 상승분을 한번 보실까요? 아래가 삼성전자, 중간이 SK하이닉스, 이쪽이 한미반도체. 각도가 굉장히 무섭죠. 예, 상방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상승세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대단한 상승폭인데 최근 1년 동안 한미반도체 500% 올랐고 같은 기간 엔비디아는 244% 올랐습니다. 2배 넘게 한미반도체가 올랐다는 건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힘이었죠. 한 1,000억 원 가까이 2월 한 달간 누적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가 부담 우려도 나오기 때문에 증권사 평균 목표가 아래 기입을 해봤고요. 76,000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종가는 95,400원. AI 수혜 기업 실적 발표가 굉장히 앞으로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고 이 기점으로 이제 변곡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I 키워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들 그리고 국내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브로드컴.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8일 새벽에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왜냐면요. 브로드컴의 시세가 최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AI 수혜 덕분입니다. 많은 미국의 증권사들의 AI
정말 좋은 관련 투자의 대안으로 브로드컴을 꼽으면서 신고가 영역을 달렸고 얼마 전에 그러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테슬라를 제치고 그 위쪽으로 등극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잘 나오고 정말 AI 쪽으로 이익이 잡힌다라는 것이 재료가 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시장에선 이야기하고요. 실망 매물 출회가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목소리가 높게 나옵니다. 자, 미증시 한번 볼까요? 슈퍼 화요일, 그리고 파월, 상하원 연설 예정. 이게 화요일, 수요일 현지 시간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서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미증시에서 거의 이제 막판 1시간을 두고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차트 보시면 이쪽부터 윗꼬리가 쭉 달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 마감입니다만.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진한 모습. 반도체와 2차 전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오늘 주요 일정 가운데 그래도 이제 반도체하고 바이오 일정이 있어서 이것이 또 긍정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드리고요. 정치 주간, 어제 시간상 못 다뤘던 내용인데 어제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제 많은 기사가 나올 텐데 슈퍼 화요일 돌입입니다. 공화당 경선 레이스 일정 과거에 체크해드렸는데 이거 다 쭉 지나갔고요. 요건데 사실은 확정 발표는 6월 4일 마지막 날 이거 끝나고 발표는 되는데요.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그냥 시장은 여기에서 당선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기정사실화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인단의 절반이 여기에서 투표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거의 뒤집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화당 내의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시 되고 있죠. 그리고 중국 양회 일정, 이제 오늘 아마 기사 많이 될 텐데 이것도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서프라이즈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중국 관련주들의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 온건에서 적극적으로 화끈하게 움직인다던가 금리나 지준율 인하를 용인하는 포지션이 나온다던가 돈 많이 쓰겠다라는 의지가 나온다던가 근데 이 가능성 적다고 본다 시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체크포인트로 올려드리고요.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이 7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대선 전에 이제 행정부의 정책 방향 가늠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연두교서 내용 계속 좀 체크는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 시의 예상 시나리오 전체적으로 매크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좀 부정적이라는 점 과거에 체크해드렸습니다. 신재생에도 안 좋고 테슬라가 중국 매출 때문에 안 좋다 막 이러면서 빠지긴 했는데 플러스 이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다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간접적으로 부정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관세 인상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좋은 건 아니고요. 자, 기회 요인은 무엇인가? 그 당시에 이제 체크해 드렸던 내용인데요. 시간상 이게 쭉 간략하게만 말씀드려야겠네요. 여기에서 보시면 인프라 구축 쪽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혜 기대감으로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볼만한 쪽, 송배전이나 건설기계인데 최근 시세를 보면 이쪽보다 확실히 변압기 쪽이 크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변압기가 정말 많이 없습니다. 사실 나머지 인프라 구축하는 쪽은 다 잘 깔려 있는데 이게 많이 없는데 과거에 이제 작년에 체크해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임금도 비싸고 환경 규제 영향으로 인해서 변압기 생산 기지가 다 해외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거의 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우리나라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 변압기의 80% 정도 수입에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 기회 요인으로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일정과 맞물려서 움직이는 이런 테마 섹터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